안녕하세요. 국제개발 1팀 김효정입니다. 우리는 식량 불평등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량이 남다 못해 버려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먹을 것이 귀하다 못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발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량 위기 문제가 더 커지었습니다. 재봉쇄 조치와 농산물 공급망 약화로 인해 식량 보급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커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이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앞서 소개하였던 WFP입니다. 그러나 보통 각종 재해 및 인프라 부족과 함께 식량 부족이 온 경우가 많기에 각종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WFP와 협력하는 대표적인 두 곳과 그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FAO는 유엔 식량농업기구로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약칭입니다. 이곳은 모든 이들의 식량 생산 및 분배 증진에 초점을 둔 기구로 영양 상태 및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식량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연구 등 기술적인 부분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1957년 FAO 한국협회가 설치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부터 70년대 동안에는 식량 원조 및 농업 기술을 받는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경제 발전 덕에 공여국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세계의 농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해외에 교류 및 지원하는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세계 농수산 동향을 모니터링한 자료집 제공, 10월 16일에 있는 세계 식량의 날 기념 사업으로 전문가 초청 및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FAO의 또 다른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WFP와의 연계 사업입니다. 2020년 그해 초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발한 메뚜기 떼는 기상 이상으로 출현하여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인도에서 파키스탄까지 이동하며 농작물들을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이 규모가 FAO에 따르면 케냐에 출몰했을 시 1만 킬로미터 제곱 이상에 달하는 지역을 덮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WFP와 FAO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 부족 문제를 막고자 소규모 농민들에게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케냐 등 사막 메뚜기 떼 피해 방지 및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FAO가 중점적으로 복수 사업에 착수 중이며 WFP가 부가적으로 식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P는 다른 국제기구들 외에도 다양한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WFP의 지원 활동들 중 75%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구호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활동들이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진행된 시리아 어린이들의 겨울나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모금 및 권리 옹호를 진행하는 NGO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chools for Asia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 교육 제공, BTS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이루어진 시리아 어린이들의 겨울나기 프로젝트의 경우 눈보라가 요르단을 덮칠 예정으로 인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WFP에서 제공하였던 전자식품 구매권인 e카드를 통해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캠프 내 슈퍼마켓에서 겨울옷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구들과 단체들이 WFP와 협력하여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후원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진행 중입니다. WFP의 경우에는 후원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있으며 다른 단체들 또한
공식 사이트에서 활동 및 후원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만 있다면 여러분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량 구호 과정 및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발표 영상을 준비하게 된 조찬신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먹을 것이 부족한지, 어떤 방식으로 NGO 및 국제기구에서 이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2021년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전반적인 식량 문제의 현황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현재 식량 구호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식량 위기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한 구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공정한 분배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개도국 식량 문제 기후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식량 위기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에 따른 극단적인 날씨의 지속, 그리고 개도국 내에 존재하던 정치적 불안과 갈등 역시 지속세를 이어간 것이 큰 요인입니다. 네, 앞의 지도는 코로나 이전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와 코로나 이후 2021년 3월까지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IPC 지수를 비교해 놓은 지도입니다. IPC 지수는 식량 안보에 취약한 정도를 과학적 국제적 척도로 5단계를 구분해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기존의 노란색 2단계로 표시된 지역이 3단계로 격상됐고 북부의 3단계로 표시되었던 두 지역은 4단계 이머전시로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식량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도시들에서 식량 불안이 심화된 것이 확인됩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적어도 55개국의 1억 5,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갈등, 극단적 날씨, 경기 침체 등으로 IPC 3단계 혹은 그 이상에 처해 있고 이는 2019년 대비 2천만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43개 국가 중 38개국이 2,800만 명이 매우 위험한 단계인 IPC 4단계 이상의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기구 및 NGO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적재적소에 전달할까요? 이번에도 WFP의 사례를 들어 구호 활동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물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WFP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WFP는 독자적인 자금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업 혹은 개인의 펀딩과 기부에 의해 운영됩니다. 특히 각국의 정부는 WFP 자금 운영의 가장 주요한 문천으로 60개 이상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WFP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약 84억 7천만 달러의 기여금 중 미국이 약 36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약 43%를 부담하고 있고 독일, 영국, 유럽위원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프라이빗 도너는 약 1.8%를 차지하고 한국의 참여는 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금으로 WFP는 여러 단계의 사이클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첫째, 국가별 전략 설계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공인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인 SDG에 따라 WFP는 2030년까지 제로 원고를 달성한 것을 목표로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플랜을 설계하고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WFP는 82개국의 플랜을 설계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5개국 이상의 제로 원고를 달성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WFP는 설계에 더불어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구호 활동에 전문성을 더합니다. 각 지역별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도읍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며 위기의 발생과 재발생을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 식량 안보 전문가, 경제학자, 시장과 공급관계 연구자 등 전문 인력과 함께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청사진을 만듭니다. WFP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평등한 관계에 기반하여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전쟁과 내부의 파벌 싸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혼란을 겪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 WFP의 식량 지원은 재난 피해자 보고와 지역 정보가 SDG에 따라 기아 퇴치에 힘쓰는 일을 돕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이유와 전쟁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여성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FP는 육상, 해상, 항공, 때로는 수륙 양용 차량까지 이용하여 가장 외지고 위험한 지역까지 식량을 공급합니다. 또한 WFP는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자립을 위해 가능한 한 지역의 공급처로부터 식량을 납품받는 것을 선호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유통망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에는 여전히 식량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식량 분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베스트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는 식량 분배의 어려움과 여러 불공정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적 기아로 불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모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곡물 시장 구조의 어두운 면입니다. 세계에서는 120억 명의 인구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지만 과도한 선진국의 욕심과 다국적 곡물 기업의 곡물 단가 유지를 위한 방해로 빈곤국의 원활한 식량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산업화하여 육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육식을 하는 사람과 빈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키우는 소들이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분의 1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육장의 절반에서 연간 소비되는 옥수수의 양이 잠비아와 같은 나라의 연간 필요량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선진국의 육류 소비로 인한 곡물 부족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육식뿐만 아니라 식량의 가격이 투기의 목적으로 부풀려지고 몇 안 되는 거물급 곡물상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는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 미만으로 식량 생산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확하는 식량의 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곡물 창고에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곡물을 그냥 버리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육류의 가격이 떨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만 마리의 건강한 가축을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의 진행과 산림의 파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매년 5에서 10km씩 확장되고 있고, 사하라 이남의 사헬 지방에서 목축이나 농업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하던 물이 더 줄어들어 우물을 팔 기술도 없어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는 마을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땔감을 구하기 위해 벌채한 나무들이 들어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면서 사막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전히 존재하던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자본력과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결합한 유럽의 강대국들은 식민지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에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차, 모카, 카카오 등 대규모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벌였는데, 이렇게 한 종목의 농업을 지속하다 보니 식민 지배가 끝이 나도 내부의 식량을 책임질 밭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이 식민지 나라들은 독립 이후에도 예전의 종주국과의 불공평한 무역을 통해 그들의 기호식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피식민 국가들의 자립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형식을 기억해 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인간과 환경을 그 자체로 대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 타자화되었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에 물고기를 줘봤자 그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모순된 구조 속에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적 지원을 더욱 효율화하고 지역 정보를 기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열악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들을 통해 더 이상 굶주리는 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